네, 행동하는 우파 황정구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뭐야 도둑 촬영이나 하고 무슨 맞습니다. 그 최지영인지. 네네. 네, 저 여기 서초동에 떴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4일 날, 네. 저에게는 이제 하루 전날 그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예. 기자회견을 하겠다. 근데 기자회견의 내용이 예.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작금을 받은 거 아니냐. 그 명품 이제 구입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의혹 제기한 것이 자기들로서는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는데 사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고발은 상징적인 고발이지 큰 내용이 있는 그런 고발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현장에 저희들이 애국수사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했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다 출동을 해서 취재도 했는데 보도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박사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서울의 소리가 이제 그 고발의 주체고 최재형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의 주요 인사니까 참관만 시키는 입장이다라고 피력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박봉의 서울의 소리의 그 이명수 흔히 이제 녹음명수 아주 녹음명수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친구가 박봉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어치 명품을 구입해서 최재형이라는 목사에게 전달했고 최재형이라는 목사는 이제 여기서 그 김건희 여사님과 카톡까지 사전에 주고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다가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언론도 어제는 많이 안 왔는데 우리 유튜브들도 일단 왔으니까 그 서울의 소리는 차치하고 그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 그러면 그 증문즉답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겠대요. 아, 직접 물어봤어요, 최재형한테? 예. 그런데 요지는 그 고발장을 제출한 다음에 그 질문을 받겠다라고 하더니 거기서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그러더니 다시 돌연 기자들이 몇 분 뭐 연합뉴스인가 하나가 오니까 고발장 접수는 차후에 하고 일단 기자 앞에서 자기들이 브리핑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서울의 소리에 이제 늘 나타나는 그 노인네 그 백은종이라고 하는 실버벨. 네, 실버벨이죠.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서열 2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뭐 무소불위의 이 노인네가 사실상 모든 그 기자회견을 주도하더라고요. 최재형 목사의 어떠한 말도 다 제재하고 통제하더라고요. 오, 네. 그 뒤에서 다 조정하는구나, 백은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어요. 거기에는 또 우리 박사님도 알만한 그 좌익의 안진걸이도 왔어요. 안진걸이. 네네.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렇죠. 그 안진걸이. 그 안진걸도 동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극우 유튜버다라는 얘기를 최재형이라는 목사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바로 저희들이 거기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합니다. 극우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타 채널들도 많은데 왜 이러한 폭로 어그로를 그 많은 채널 중에서 극좌 유튜버 서울의 소리를 선택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취재진이 있을 때는 저희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더니 뭐 고발장도 제출 안 하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부랴부랴 이제 저희 유튜브들 또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 매서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방 철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라가면서 집요하게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에게 한간에 언론에 나온 대로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몇 회를 방문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구글, 다른 데도 아니고 구글이라고 그래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건방진 사람이네. 그리고 또 2번째 질문이 그 여타 채널들이 무슨 뉴스타파라든가 MBC라든가 많이 있는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서울의 소리를 선택해서 이런 폭로를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서울의 소리를 평소에 자기가 존경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에
그러면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박봉의 기자, 그러니까 녹음 명수 얘기하는 네, 거죠. 녹음 명수. 박봉의 기자가 5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박봉의 기자가 명품을 구입해서 준 의도가 어떤 의도인 것 같으냐라고 질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요구를 했다. 아, 예, 이제 명품을 사달라. 저 조종당했다 해서 이제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구를 했다. 그렇죠. 자기가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박봉의 기자라는 걸 알 텐데 그 고가를 요구한 목사님이 요구했다는데 그 의도는 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다음 말이 자기 자신이 그 명품값을 후에 갚아주는 조건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막 짓거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에 박사님 쌤, 이 세 말이 안 되네, 가지의 이게 다. 예, 예. 목사의 얘기만 우리가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모순점이 뭐냐면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님의 그 고모 예. 또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의 이제 어떠한 인연이라든가 연고 뭐 이런 걸 팔아서 김건희 여사님에게 접근했다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슬슬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굳이 그 유튜버에게 500만 원이면은 또 박봉이라는 기자라고 하면서 500만 원어치를 사달라 후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굳이 말이 안 돼. 안 그쵸? 맞아요, 그게. 아니 박사님 선생님 굳이 남한테 빌려서 그 품목도 그것도 기자가 명품세. 구입해 준 대로 예. 명품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 쉽게 일반인 자연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 당선이 영분이라는 된 지위가 사람이 있을 있으니까, 텐데. 예.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했을 때 그 말은 회피했는데 이 도찰 장비 이 손목시계에다가 녹음이라든가 이걸 차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남에게 빌려서 나중에 갚을 요량으로 그 명품을 구입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왜 그러한 장비를 착용하고 갔을까? 이게 앞뒤가 벌써 에이, 뭐 말이 안 이거 돼. 상당히 의도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 하시지만 이 녹음 명수라고 하는 이 이명수라는 사람이 유튜버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한간에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게 이게 도찰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때도 그리고 도찰. 예,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부동산 업자라고 거짓말해서 자택에 침입한 그래서 그것이 형사 고발까지 된 그런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이력이 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서울의 소리 그것도 당사자인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사다 달라 내가 전달한다 갔다 와서 이것을 또 MBC 전 MBC 기자한테 주고 또 다시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재방하고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단언코 지금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는 흔히 나오는 주사파 성향의 목사가 분명하고요. 아, 당연하죠. 백은-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요. 예. 100은 정도 북한을 100은 정도 그렇죠. 예, 방북했던 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북 세력들의 어떠한 기획된 그러한 작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그분의 발언에서도 그러니까 4일 날이죠. 지난 4일 날 다 극렬하게 극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때에는 네. 반드시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 쪽도 한번 둘러봐야 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가타부타로 한번 따져볼 요지도 있다. 예. 지금 지난번 김건희 여사님의 이 명품 뭐 선물 이 논란이 있을 때 저도 박사님의 채널에 그 댓글들을 좀 쭉 봤어요. 봤는데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도 경호라든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 지금 제 2부속실이 없는데 이거 시급한 거 아니냐라는 고차원적인 그 문제 제기. 댓글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쪽을 질타 그렇게 몰래 도찰하고 비겁하고 야비한 방법을 쓰는 그쪽을 질타하면서도 내부에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하는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모두 그 댓글의 의견이 저는 일견 타당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사님 쪽에 철저하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행보를 할 수 있게끔 조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다시 한번 이번에 개각도 있는데 이거 되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우리가 흔히 도둑놈도 나쁘지만 도둑을 막게끔 우리가 또 허술한 경비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저는 양분해서 보고 이 논란이 아마 그 계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모 유튜버 아마 그 박사님네 채널에서도 종종 패널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 전에 이 녹음 명수가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12월 초에 큰 게 터진다. 이런 걸 암시하는 얘기를 했대요. 이거네. 이거잖아요. 이거네, 이거. 박사님 이거잖아요. 미리 공작하고 기획해서 터트리는 시점도 딱 그렇죠. 선거 몇 달 전이 좋을까 기획해서 내가 딱 터트린 거예요. 묻혀놨다가. 얘네들이 그 자기들이 우리 유튜버들에게 접근해서 전화할 때 흔히 말해서 보안이 철저하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지만 언중유골이라고 말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평소에 존경한 채널이 서울의 소리였다라는 그 워딩, 그 발언. 그 다음에 이명수라고 하는 당사자죠.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예요. 명품을 구입해서 이 최재형을 이용해서 어떠한 스크래치를 내기로 기획을 한 그 이명수의 말이 이런 논란이 있기 수일 전에 이미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한두 명에게 전화를 해서 12월 초에 큰 것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철저히 수개월 전서부터 박사님 얘네들은 스케줄대로 움직인 거고 이 보도 방식도요. 얘네들이 폭로하는 방식도 지난 김건희 여사님 녹취록 파동 때와 아주 흡사해요. 똑같잖아요. 네, MBC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MBC가 보도 2회분을 하겠다 그랬다가 첫 방에 실패하면서 이제 걔네들이 2회분을 취소했죠. 그때 당시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님의 그 팬클럽이 결성되고 막 오히려 돈독해지고 결속력이 강해지니까 이거 역풍이다. 그래서 말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한참 지난 후에 두 번째 후속품을 내놓은 게 이런 건데 이거죠. 방식은 똑같아요. MBC의 장인수 전 기자를 통해서 이것을 서울의 소리에서 녹음명수가 그리고 언론 플레이하고 제3의 요번에는 다른 게 목사가 목사죠. 등장한 건데 네네. 근데 이 목사가 뭐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인데 미국으로 있다고 그러더니 다시 들어왔나 보죠? 네. 이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암시를 또 합니다. 그거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저희 채널에 인터뷰가 중에 이제 막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쫓아오면서 제가 찍었어요. 집요하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는 말 앞으로 그건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좌익에서 진행하는 집회나 시위에 자기가 직접 연사로 나서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들은 아주 작정하고 한 거죠. 작정하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박사님 우리가 이제 4월 10일 총선 앞두고 과연 쟤네들이 12월 초에 큰 게 터집니다. 이거 하나로 끝날 것인가? 아니네. 예. 이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박사님 말씀에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임박해서 어떠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면 설왕설래 할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집요하게 기획돼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명품이라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시계도 했다. 화장품도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요. 처음에 명품 가방, 파우치 가방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쪼개기, 살라미로 얘네들이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뭐 시계라든가 화장품을 했다든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여사님하고 그 전에 카톡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가겠다는 걸 예고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카톡도 깠어요? 카톡도 이제 준비가 돼 있겠죠. 준비돼 걔네들이 왜 일단은 카톡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까지는 공공연하게 해버린 거예요. 최재형 목사 입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카톡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술하고 뭐 전화번호 하나만 가져도 친구가 되고 막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 카톡이라는 게 뭐 보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톡에서 어떠한 SNS 소통을 주고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중도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이게 충분히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단발성으로 이번에만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저기 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수사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얘네들이 고발한 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자기들에게 뭐 북한에서 온 공작권 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 한간의 그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한 거 그걸 잘라가지고 좀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거 고발한다 해더라도 박사님 지금 더 탐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 그 엄청난 청담동 괴담을 늘어놓고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를 처리를 하니까 계속 2탄 3탄 계속 이렇게 이 똑같은 놈들이 저 백은종이고 이 노금명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어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대통령실이 문제 제기해도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아이고. 명품 가격에 반절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좌익에서 온 유튜브들끼리 수군거려요.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걔네들은 후속 나중에 벌금 얼마 나오고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예상치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얼마나 엄중한 데입니까? 거기 일반인들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선물 아닌 뭐를 가져가도. 거기는 쉽게 통과돼서 여사님이나 대통령님을 뵙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거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실이 심지어 지금 용산 이전한 것까지 다시 얘기가 나와요. 거 봐라. 청와대에 있을 때와 용산에 있을 때 이렇게 극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우파 진영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전했는데. 그럼요. 예, 이건 좀 소홀히 한 건데 앞으로는 이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용산 이전하면서 그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 상당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처음 논란과 달리 반전됐어요. 국민들이 용산 너무 좋다. 청와대 개방해서 너무 좋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금 박사님의 지적대로 이러한 안전 문제라든가 등등의 경호 문제라든가 뭐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사님 주변에서 사실 거기 수석들 많이 있잖아요. 시민사회 수석도 있고 뭐 홍보수석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반면교사를 반성하고 그 내각이 개편되면 수석들도 바뀌는데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네요. 예, 이건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계로 도찰한 그 최재형 목사가 와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치는 게 수상합니다. 집회까지 나온대요. 예, 집회도 나오고 이게 이제 카톡 준비되어 있다고 엄포를 놓고요. 2탄, 3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리 사법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던지기 수법으로 막 이것 던지고 저것 던지고 총선 전에 맞습니다. 수습 안 된 상태로 선거 가면요. 예, 제2 김대엽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결과 나오면. 한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